이제 그 거대 이제 자본에 의한 이제 플롭테크 회사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손품왕에 분명히 차별화,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요 관련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왜냐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얘기해 주면 뭐 차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거든요. 예를 들면 매매다 그러면 매매만 보고, 전세다 그럼 전세만 보고, 그것들이 사실은 매매라는 게 결과지만 그 안에 과정, 전세도 그 안에 과정 중에 하나고, 월세도 그 과정 중에 하나고, 미분양도 과정 중에 하나고, 거래량도 그 과정, 매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고, 뭐 청약 점수, 청약 경쟁률, 뭐 어떤 그런 매물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매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돼서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입주 물량,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제 방향은 그거였어요. 모든 데이터를 한 차트에 한 번에 보고 같이 해석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는 좋았지만 이게 안 좋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의 데이터 자체가 하나만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금리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금리 때문에, 지금은 워낙 급격하게 금리가 두각이 되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금리 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때문에 지금 다 부동산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제 생각은 안 그래요. 금리 이전에, 뭐 갑자기 이야기 늘어났지만, 금리 이전에 어쨌든 대출 규제부터 사실 저는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원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다 같이 한 번에 보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동산 매매 가격이라는 이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 요소들을 같은 기간에 한 번에 다 보겠다는 게 제 목표였고 컨셉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그 방향에 맞춰서 조금 저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조금 트레이드 마크이지 않았나. 차별성이잖아요. 네, 트레이드 마크이지 않았나. 그 손품왕 딱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전국 부동산 흐름 분석 끝판왕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럼 저런 이제 이런 거 딱 웹사이트가 딱 있단 말이죠. 서비스도 있는데 강의도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왜냐면 혼자 이거를 막 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강의를 이렇게 또 같이 하고 계시니까 손품왕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같이 오셔서 어떤 과정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가장 효율적이더라. 왜냐면 많은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과라 이렇게 보니까 가장 시간과 비용 줄인 방법이 요거더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제 강의 들으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맞죠. 뭐 강의 들어야 그 이야기보다 사실 저도 이게 제 딜레마긴 한데, 저도 이게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인 분들이 보기에 이걸 봐도 해석을 못 해요.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차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월봉 차트를 본다고 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듯이, 그거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그냥 화면을 보고 있는다고 해서, 아, 저처럼 그렇게 시장을 분석하거나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일단 읽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석은 안 되더라도 읽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과정부터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차트는 그걸 그냥 시각화해서 보여준 거고,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만들어지는지, 사실 그런 것들도 조금 기본적인 거는 개념은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원래 투자 경력이 있고 그렇게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그냥 보면 알아요. 잘 돼 있네. 이렇게 해서 그냥 눌러보면 되는 거고, 이제 사실 시작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과정을 책이든지 유튜브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강의에서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강의도 여러 사람 강의 들어보시면 사실 내용은 비슷할 부분들이 많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어떤 부동산 통계나 데이터들을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처음에 제가 정규 강의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런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니, 투자 경력 6년밖에 안 됐는데 뭐 네가 정규 강의 하냐? 왜냐면 정규 강의라는 거는 사실 요즘에서야 이제 사실 진입들을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는 경력 막 그렇게 그렇죠. 많이 되신 분들만 네임드만 하셨거든요. 거의 예, 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왜 정규 강의를 만들었냐면 부동산 통계 데이터 분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에 꼽을 수 있겠다. 내가 그 생각으로 강의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이거 분석에만 미쳐서 산 사람이에요. 이거 분석에 미쳐서 산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시스템까지 만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나한테 내가 자신이 있었던 분야였고 그래서 그걸로 타이밍을 보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알게 된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게 그게 가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공유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큰 결심을 해서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장 원리, 어떻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지, 뭐 어떤 지역이 좋은지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해서 시장이 굴러가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것들에 궁금증을 가지시고 조금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저는 평생 원래 책 안 읽거든요. 책도 안 읽고 사실 책 잘 보실 것 IT 같은데. 개발 쪽 아니면은 공부를 안 했었는데 그 부동산 투자 시작하면서 자기개발 책도 많이 읽고 부동산 책도 많이 읽고 그런 거 공부하는 게 또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 권태기가 지루했던 삶의 권태기가 엄청나게 바빠지더라고요. 시간이 더 부족해져. 그래서 미쳐버리셔서 결과물이 나와버렸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부를 이제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이나 불의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무조건 저 상담 오시는 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잘 모르면 섭불리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막 가서 막 임장 가서 그런 찍어주는 물건 사지 마시고 저는 돈을 좀 들여시더라도 스터디 카페나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돈을 좀 비용을 들고 유료 강의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비슷한 이게 오히려 더 초반에 돈을 쓸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의지라는 게 그게 있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이게 한계가 있고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쌓여가는 게 맞지만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럼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저는 이제 뭐 소파만 강의를 들어라 이걸 강의를 들어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내가 초반에 들어가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강의를 이렇게 수강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듣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거는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강의 들으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아닙니다. 제 강의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아까 저도 그랬지만 시간이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은 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사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강의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경험을 그 시간과 경험을 들여서 해놓은 걸 압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과 그 사람의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강의가 비싸면 비싼 만큼 사실 더 아깝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조금 무식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초반에 책을 많이 봤거든요. 부동산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정말 단편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저는 초반에 뭐 정말 내가 그냥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된다고 하시면은 책을 한 30권 정도는 부동산 관련 책을 한 30권 정도 읽어보면 강의도 이런 거 들어야 되겠다. 그런 감이 오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는 경매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내가 찾던 방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또 강의를 듣는 책 읽는 시간을 레버리지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하죠.